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법이 결국 발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지들끼리 짝짝꿍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모아놓은 상태예요. 발의자가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입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짓이죠. 정의당도 원래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민주당에 그렇게 속아놓고 또 민주당과 딜을 친 거라면 정의당 지도부는 머저리들만 모여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얘기를 시작한 김에 검찰공화국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떠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검찰개혁이라는 말처럼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도 미지의 개념이에요.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대체 뭐냐? 아무리 물어도 저쪽 애들 그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검찰의 권한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첫째로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면 검찰의 권한은 원래 피의자에게는 강한 게 정상이에요. 이 강하다는 것이 어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선을 넘나든다면 그것은 문제겠죠. 그러나 지금 검사가 피의자를 때린다, 고문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문은 민주당 국회의원 니들이 대학 다닐 때 니들이 잘하던 짓이 결국 검찰공화국이라는 것도 검찰개혁처럼 실체가 없는 주제예요. 검찰이 지배하는 공화국이다. 모든 행정 절차에서 국민들과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도장을 들고 제3세계 국가 관청 마냥 철권을 휘둘러도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하면서 평생 만날 일조차 없는 검찰이 권한이 많아서 검찰공화국이다. 그게 두렵다. 심지어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한다는데 우리가 언제 검찰공화국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검찰공화국이 아닌데 다시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말입니까? 검찰공화국이 대체 뭔데요?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 검찰 출신 인사 몇 명이서 책을 쓰면서 그 제목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딱히 주목받은 책도 아닌 것 같고 길이 남을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뒤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이 책 외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낸 누군가가 그냥 한 얘기일 뿐이지 이게 무슨 세계적으로 검찰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OECD 검찰공화국 지수에서 우리가 1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키워드가 되느냐? 갑자기 막 검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검찰공화국을 건국하겠다고 나섰느냐? 그 이유라고는 오직 첫째, 지들이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둘째, 상대편에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예요. 특히 이 논란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사법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고부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답게 검, 경, 법원을 상당히 넓게 커버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그중 검찰에 대한 공약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견이 있기 어려울 만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방법론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쟤네들이 한번 자지러졌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쟤네들이 또 한 번 자지러졌어요. 그리고 검찰이 아니라 그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쟤네들이 툭 하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꼽는 영국의 SFO 중대범죄수사청을 봅시다. 여기는 임기도 없고 예산도 따르고 승진도 내부에서 해요. 외부의 입김이 닿지를 않습니다. 정치와 완전히 무관한 전문가 집단인 거예요. 권력이 여기를 달래려고 해도 줄 게 없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해도 빼앗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법을 해석하는 최종 단계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임기제예요.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조차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려면 탄핵을 해야 돼요. 대통령처럼. 임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이 뒤에 어디를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권력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줘야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윤석열은 그걸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온 국민이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영원히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줘서 위에서 권력이 돈줄을 잘라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산 편성권을 준다고 하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쟤네들은 이게 무슨 검찰청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 예산으로 흥청망청 놀러다니고 그 돈으로 막 인권을 탄압하고 고문기구를 막 구입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검찰청이 사용하는 돈이 수사비, 인건비 이런 거지 무슨 법카로 한우를 사 처먹겠습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왕버드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성역 없는 수사네 검찰의 독립성이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속내는 정반대예요. 저놈들에게 필요한 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애완견이에요. 성역 있는 수사, 성역은 결코 건드리지 않는 수사가 바로 저놈들이 원하는 겁니다. 나는 법이 아니라 사람에 충성한다. 이게 저놈들이 찾는 인재상이에요. 정권 내내 그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쳤어요. 안 그렇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검찰공화국이라고 거품을 물고 발작을 시작했어요.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검찰을 해체하겠다, 공소만 해라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요? 정말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애완견이에요. 주인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애완견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까? 검찰이 독립적이려면 검찰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대범죄수사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검찰이 개혁됩니다. 듣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모두 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나라. 오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하나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에 성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에 빠져나갈 구멍이 더 작을 것 같습니까?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고 했더니 쟤네들은 그게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네 뭐네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니들이 그놈의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쓰는지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썼어요. 그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정권을 보호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까? 너무 속이 보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 아예 이성의 끈을 내려놨냐? 검찰에 대한 해묵은 적개심, 자신들이 지은 죄가 밝혀지면 감옥에 반드시 갈 것이라는 공포, 그게 저놈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실체예요.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검찰공화국이고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 없도록 자신들의 죄가 묻히도록 사법체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입니다. 몇 년간 나라를 잘 주물러서 잘 빨아먹었는데 너무나 빨아먹었는데
말아먹은 나머지 정권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까발려지게 생겼네?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저들이 말하는 검찰공화국이에요. 장담하건대 저놈들은 지금 제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뭔지, 왜 되면 안 되는지 지들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계나 안민석 같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애들이 검수완박을 하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지키고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얘기를 질질질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검수완박을 하냐? 왜 검찰공화국이 되면 안 되냐?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요. 무엇보다도 검사가 지배하는 검찰공화국, 저는 그게 전과 4번 범죄자 새끼가 지배하는 범죄공화국보다 못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과 4범을 추종하던 놈들이 이건 무슨 공화국이다, 저건 무슨 공화국이다 이름을 붙이고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대장동 비리, 저놈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진짜 그 몸통이 윤석열이었다. 당시에 대구에 좌천돼서 뭉티기 맛집 찾으러 다니고 있었을 검사 윤석열이 갑자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시에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걸 밝히려면 검사가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나 막 수사하는 검찰공화국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지들한테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